고등어. 자, 이게 수업 들어갈게요. 1시 5분까지만. 예, 예. 이 시간에 배워야 될 한자는 세금. 잘알지 세금 또는 성김 또는 땅 이름 금자. 성김 땅 이름. 뭐 잘 알다시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21.5%? 4명 가운데 1명이 김씨성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이 김씨를 쓴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10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이상이고 그렇다 이제 4명이 아니라 5명 가운데 1명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1.5%니까요. 그 우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이죠. 1000만 명. 옛날부터 김씨들이 많이 뭐 속담으로 뭐 김씨하고 안이 나눠 먹는 우물 없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남산에서 돌을 다니면 김박 중에 한 사람이 만나고 김씨가 21.5%를 오고 금방 이씨가 14%고 14점 몇 프로인가 되고 그 다음에 박씨가 8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 따지면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35, 43, 44% 정도? 거의 44% 정도 이렇게. 이게 44%는 반절에 입박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3대성 씨, 김씨, 이씨, 박씨요. 근데 그 가운데 김씨가 많은 이유는 원래 성을 갖다가 아주 옛날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가졌지 왕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가졌지 일반 사람도 못 가는데 일반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된 건 일제강점기에 호적법이 만들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은 다 알아야 되거든. 인구 상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노비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성을 달게 했는데 노비들이 이런 사람들이 호적법이 만들어지면서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이 없으니까 주인의 성 갖다가 그대로 따서 쓰고 뭐 한단 말이에요. 김씨가 본이 한 500개가 넘어요. 당신 무슨 김씨냐고 하면 뭐 어디 김씨 이렇게 얘기죠. 본이 500개가 넘고 그 500개가 넘는데 사실은 다 그 가운데 한 100개 정도만 제대로 뿌리가 있는 본이고 한 400개는 근본이 없는 본이야. 그 100개 본 가운데서 크게 나누면은 2개 본으로 나눠지죠. 2개 본. 2개 본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신라김씨계로 되고요. 하나는 가야김씨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왜 이것부터 오고 있대?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세금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었네. 자, 자연부터 설명할게요. 자연. 요 글자 지금 마음이 앞서서 그래. 지금 오늘 지각하는 바람에 마음이 앞서가지고 잘라먹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러네요. 이 세금자를 오늘날 익히 설명한 사람들이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소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소전자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건데 요 부위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이재금자거든요. 그다음에 요건 헛뚝자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2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3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보고 이재금자가 음역하면서 헛속에 들어있는 2점이 광물질인 쇠우질을 나타낸다고 해서 세금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깔끔하고 명쾌해. 예, 그럴듯하고 깔끔하고 명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토를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붙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소전 형태라고 했잖아요. 지금 소전 형태인데 이게 세금자가 금자인데
금문에다가 그 새겨진 글자가 금문 아니야. 금문에 세금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금문에 어떻게 표현되면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만 이렇게 표현되게 돼. 이렇게 두 덩어리로 표현돼. 두 덩어리로 넣고 세금자를 넣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 덩어리를 표현한 거야 지금 사실은. 근데 이렇게만 표현이 되지만 후대로 오면서 여기다가 이게 뭘 하는 더 색덩어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여기다 이런 형태가 추가돼 이렇게. 이 추가돼서 이렇게 됐어. 이제 금문은 세부체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먹물 같은 집에서 이렇게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묵은 물로 찍어내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근데 그럼 이게 뭐냐? 이 새로 만드는 기물이나 새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는 그 기물을 만드는 틀. 기물이나 기물의 틀로 보는 거예요. 세부치로 만드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가장 만드는 도구가 도끼 같은 걸 만드는 기물의 틀로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에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치면 선비다자나 임금왕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재금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후대로 오면서 요 점이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것뿐이야. 이렇게 바뀐 것뿐이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재금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설매자에서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 풀리면서 이재금자가 음역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따라갔어요. 잘못된 설명이다 이거죠. 자, 제대로 살펴보면은 이 글자 이전에 이렇게 쓰이고 이 글자 이전에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쇳덩이를 말한 거이고 그 쇳덩이를 가지고 만드는 기물이나 기물의 틀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내냐 새우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새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새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 몰랐는데 그걸 그 새 여러 종류를 갖다가 원자를 분석해 가지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금, 은, 동 이렇게 구분을 못했어요. 주석, 납 이렇게 구분을 못했어요. 다 세금자인데 최초의 새는 구리요. 구리 사람들이 구리를 최고 먼저 썼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구분을 못하니까 원소로 이렇게 구분을 못하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색깔이야. 색깔.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붉은 색의 적금으로 구분한 건데 그게 이제 오늘날로 붙이면 이렇게 동이요. 동. 동이요. 동. 이 동전 색깔이 이제 붉은 기운이 돌잖아요. 우리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청색이 나는 금인데 그것은 주석. 주석이나 납이요. 납. 아까 그걸 청금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백금이요. 백금은 은화 같은 거인데 은이요. 은수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하찮아요. 그 다음에 흑금. 흑금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쇠붙이요. 쇠. 그 다음에 누런 거, 황금. 황금만 후대로 오면서 최초에는 이 모든 걸 다 금이라고 했는데 후대로 오면서 구분을 하게 되면서 황금만 금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오늘날 금메달은 황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색깔로 써요. 세부치를 갖다가 구분을 했는데 그 가운데 최초로 사용한 것은 동이요. 동. 동을 먼저 사용했던 것은 녹는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동에다가 주석을 섞으면 청동으로 바뀌어. 청동. 또는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돼요. 황동. 그래서 이 구리가 1084.55도인데 이걸 합금하는 순간 950도로 온도가 낮아진다니까요. 나중에 청동기 시대가 나중에 청동기가 철기 시대로 오잖아요. 철기 시대는 1535도, 쇠붙이는 1535도에 녹아요. 녹는 온도가 여기 950도, 1080도하고 1535도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옛날 노천가마를 썼다니까요. 굴가마가 아니고 노천가마에서 천도 올리는 것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천도를 올린 거예요.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녹여야 돼. 그러려면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한 지배자들밖에 못해요. 그래서 만드는 물건을 지배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서 만든 도끼, 권예상기물 도끼를 만들고 임금왕자, 선비사자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하여튼간 세금자에 대한 설명은 뭐 얘기라고 치면요 글자 하나 가지고 얘기라고 치면 끝도 같겠지만은 이 정도예요. 세부치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 글자가 사람의 성으로 왜 사람의 성으로 쓰였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5명 가운데 1명, 1000만 명 이상이 이 글자를 성으로 쓰고 있는데. 자, 그 성을 따져보면 크게는 2개의 성씨가 된다. 신라김씨와 가야김씨게. 저도 신라김씨예요. 신라김씨. 경순왕이 저 35대 경순왕이 아니 나이태자 35세 손이구나. 경순왕이 65세 손이고. 신라김씨하고 경주김씨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신라김씨에서 이제 많은 것이 나오는데 그 경식김씨고 대표적인 게 가야김씨는 김해김씨가 이제 대표적인 거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시조가 다 김할지고 여기는 김수로왕이에요. 김수로왕. 제가 조금 전에 왜 세금자를 성으로 갖다 썼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두 사람 탄생사라가 난생사라고 관련돼 있어요. 알에서 나왔다 이거 알란자. 난생사라. 근데 난생인데 알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황금 개짝 속에 들어있어. 황금 개짝 속에 금개짝 속에 금이 세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고 또 더더군다나 그게 황금 개짝 속에 들어있었고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알을 품고 있는 종물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알을 품은 게 새들이잖아. 새가 어디를 날아다녀? 하늘이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생사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한테 세부치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세부치와 연결시켜서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금자를 갖다 쓴 거라고요. 굳이.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또 성씨와 관련된 얘기를 흘러가 지금 김씨 관련된 얘기가 끝도 없다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고 땅 이름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김제, 김포 뭐 이런 말이요. 김천 이런 말들이요. 저 경상 근데 이게 김으로만 익히지 않고 간혹가다 예의가 있어요. 금으로도 익힐 때가 있어요. 저 황해도 가면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된 지명이 있고 경상도 가면은 지명이 이렇게 된 지명이 있는데 요것은 금천으로 읽어야 돼요. 요것은 김천으로 읽어야 되고. 서로 두 개를 구분을 하고 해서 음을 좀 달리했는지 어쩐지는 그것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저 황해도 가면은 지명 가운데 이렇게 쓰이는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금천으로 읽어야 된다고. 근데 금으로 읽은 건 예외적인 거이고 대부분 김포광 할 때 쓰이는 글자, 김제 할 때 쓰이는 글자, 김해 할 때 쓰이는 글자 전부 다 김으로 익히죠. 이것도 내리야 김이죠. 이렇게 김.
자 그래서요 이 예외적인 걸 빼놓고 나서 땅이로 쓸 때는 음이 김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 글자가 들어가서 쓰여지는 어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황금이나 사금, 현금, 뭐 금은 이 금이 기중이기 때문에 기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중한 말이죠. 뭐 18금, 뭐 지창금, 금강산인데 금자탑인데 금자탑은 피라미드를 말한 거예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뭐 금혼식 그런데 금혼식은 결혼할 때 몇 주년에 금혼식이라고 그래요. 25주년. 50주년, 25주년은 은혼식. 네. 20 제가 오늘이 딱 20주년이에요. 진짜로. 2002년 11월 3일 날 결혼했거든요. 오늘 아침이 딱 20주년이 딱 그래도 안 헤어지고 이렇게 살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오늘 저녁에 맨날 같이 맨날 찌글찌글한 아니 모르죠 뭐 저녁에 같이 분위기 잡아야 요즘에 저기압이 돼가지고 그래도 해마다 마누라는 안 챙겨도 저는 챙겨요. 제가 저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요. 저녁 케이크 하나 사는데 아들이 참 사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저 코치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배금주의, 뭐 일확천금 이런 데 쓰이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것은 좀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요. 비단금자가 있네요. 자, 금은금인데 비단벽자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뜻이 비단이죠. 비단금자고 금상첨화 뭐 거라득금 이런 데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하프문자가 달라붙었네요. 하프문자가 달라붙으면 입을 크게 벌린 동작이라고 있어요. 금이 흠으로 바뀌면서 입을 크게 외쳐서 상대를 갖다가 높이고 받드는 상황이에요. 공경하면서 소항하는 거예요. 공경하는데 입을 다물고 딱 팔딱 끼고 있으면 그게 공경한 모습이냐고요. 아 이거 대단하십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상대의 존경의를 표하는 상황과 관련돼서 공경할 흠자가 있는데 이게 흠모하다 할 때 쓰인 글자예요. 흠모하다, 흠복하다 할 때 쓰인 글자고 그 다음에 흠이 함까지 바뀌었어요. 함이 바뀌었는데 아하고 의의 교환은 같은 중설 모음이라고 써요. 입속에서 이게서 아가 이게 구강 속이라면은 여기가 아라면 여기가 의라니까요. 같은 위치 이렇게 아와 같은 위치 의. 그래서 아하고 의가 교환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이모음이 가장 발음이 편하니까 이모음이 잘 달라붙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특징적인 것이 모음의 변화는 아니 무엇이든지 저 음이 가까우면 데서 종위치가 가까울수록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고모음으로 가고 전설모음 쪽으로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목소리 자꾸 커지고 쉽게 발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의가 아로 바뀌면서 함이 되는데 재갈함인데 입에다 물는 재갈이잖아요. 입에다 물는데 재갈을 누가 물어요? 마소가 물잖아요. 마소를 갖다가 왜 재갈을 물어요? 길 같은 거 갈 때에 길에서 지맘대로 멈춰서 풀 뜯어먹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못 뜯어먹게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딱 줄을 잠기면은 사람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소를 다루기 위해서 입에다 물린 재갈이기 때문에 거리하고 관련되는 글자에는 무슨 자를 붙여야 된다고요? 단일행 자요. 거리 사거리에서 나왔잖아요. 거리와 관련된 글자는 무조건 단일행자예요. 그래서 단일행자인데 단일행자가 그런데 다른 글자가 없으면 음역 글자를 가운데다 집어요. 무월중자 들어가면은 중이 충으로 바뀌면서 길에서 사거리에서 부딪힌다고 부딪중자가 되잖아요. 거리 같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규가 가가 됐어요. 구 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리 같자가 되잖아요.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음역 글자예요 지금. 여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음역 글자라고 해요. 단일행자가 쓰일 때에는 음역 글자를 가운데다 흔히 집어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재갈자인데 자 재갈이
마소의 입에 머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리는 건데 이제 물리는 것이 머금고 있다. 그래서 머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머금다, 머금고 있다. 머금고 있는 거 진인 거예요. 진이고 있는데 머금고 야가 이걸 제가 입에다 머금고 사람 우리 저 군사들 소리 못 나게 입에다 머금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막대기. 한매라고 했잖아요. 한매. 남매자. 한매. 하무. 손우리말 하무 우리말을 바꿔야 하무 뭐 오기도 하고 한매 오기도 하고. 이게 머금고 이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머금고 일을 하고 사람도 머금고 뭔가를 머금고 일을 하는데 그 머금은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데서 직함이에요. 직함. 그래서 이 직함 그런 뜻이 있어요. 직함. 그 오늘날은 성함까지도 써요. 그리고 오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명함이 어떻다 할 때 쓰는 함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그래서 자, 제갈, 머금다, 직함 이런 뜻이 더 있는 글자예요. 그런 뜻의 글자가 세 글자가요. 세 글자가 다 관련되어 가지고요. 글자 구성이 보면서 음역한다는 사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몸기라는 글자예요. 이 몸기라는 글자는 설문의자예요. 설문의자에 상, 만물, 그 다음에 공벽할 벽자에 감출장자예요. 장, 그 다음에 구불꿀자에 항상 영자를 써서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이 글자에 대해서 설문에 대해서 상 본뜻다 이거요. 뭘 만물이 궁벽진 곳에 숨겨져 가지고 굽혀져 있는 형상을 본뜻다 이거예요. 만물이 궁벽진 곳에 감춰져 가지고 굽혀져 있는 형상을 본뜻다 이거예요. 상자가 본뜻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이 글자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설문자는 이렇게 풀리는데 이래놓고 이 만물을 뭘로 봤냐?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사람이죠.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풀이를 해요. 흔히들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흔히들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 각골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죽반죽되는데 이게 또는 그냥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돼 있고 이게 사람을 과연 표현한 거냐 이거야.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있는 형태. 그건 아니다 이거야. 이걸 갖다가 줄로 봐요. 줄. 그러니까 우리가 줄 하면은 실사자 생각했는데 이 글자의 본자로 보는 거죠. 이 글자에. 줄이 구부러진 형태 줄. 이 실사자에다 이 몸기자 지금 사람들이 만물의 형제인 사람으로서 이게 설명하는데 고문자를 보면은 이게 사람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보느냐? 이게 줄로 보는데 줄 그러면 우리가 실사자 생각했는데 이 실사자에다가 이 글자를 붙이면 요 글자가 이게 다스릴 기라는 글자에 줄로서 다스린다 이게요. 별이 기자. 다리슬 기자 별이 기자. 굵은 줄 이게 굵은 줄이 별이 줄이잖아요. 별이 줄. 그 별이 줄로 본다 이거예요. 그 별이 줄이 가는 실을 갖다 이게 우리가 별이 줄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금을 이렇게 짜면은 그게 주변의 실이나 끄지고 당기는 실이 이 굵은 줄인데 이게 별이 줄이에요. 이 별이 줄이 어떻게 돼? 금을 코에 가는 실로 엮여지는 그물을 갖다 다스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별이 줄을 쭉 잡아당기면 다 당겨오잖아. 이게 군기 기강할 때 쓰이는 기자잖니. 그래서 군기를 잡는다 기강을 잡는다 할 때 쓰는 기자.
그런데 후대로면서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게 오늘날 다스릴 별글자냐 이 글자도 모르고 다스릴 기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기자인데 다스리는데 몸을 다스린다고 해서 몸의 뜻을 쓰이자 자기 뜻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실사자가 달라붙였다니까. 다스릴 기자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를 본다 이거예요. 이 사람 몸과는 상관없이 자원이 100%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자원 설명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있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학자들랑 조금씩 개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해서 30년 넘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해서 저는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 글자는요, 요 글자는 몸기자가 되고 이건 다스릴 기자 또는 별기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이는 요 기자가요, 요 기자가 이제 뭐 극기훈련이라든지 이기주의다 할 때 쓰이는 기자로서 이제 몸의 뜻으로 이제 오늘날 더 많이 쓰이고요. 이건 공기 아까 기강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있죠. 그리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서 음역하는 글자가 이 예문 많이 있는데요. 그 글자를 우리 교재 19페이지로 넘겨가지고 살펴볼까요? 맨 먼저 찾아보세요. 말씀 문자가 달라붙어 기록할 기자 나오죠? 말을 기록한다 이거죠. 일기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용목 파기할 때 쓰인 기자죠. 파자가 독특한 글자예요. 파자가 무슨 파자예요? 흉 파자예요. 흉. 얼굴에 있는 흉. 용모 파기할 때 쓰이는 파자인데 용모는 얼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흉까지 기록한다 이거야. 특징이죠. 흉이 특징이잖아 사람. 그 다음에 신변잡기 뭐 할 때 쓰이는 기자고요. 그 다음에 달아날 줄자 같은데 달아나기 위해서는 몸을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일어날 기자가 되죠. 이 달아날 줄자가 달라붙어가지고요. 기립기상할 때 쓰이는 글자. 걸기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이 말씀 문자가 달라붙어 말씀 문자는 마음 십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는 걸 꺼린다고 해서 꺼릴 기자예요. 금지시하다 기피하다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그 다음에 나무 이름 글자예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었네요. 이게 이 구기자 나무들을 뜻하기도 하고 뭐 소태나무 있잖아. 소태같이 쓰다 뭐 있잖아. 소태가 입맛이 소태 같다 뭐 이런 표현의 소태는 나무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그 나무 맛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나무를 뜻하지 어떤 딱 나무 하나를 뜻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나무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기자 나무 기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 이름 기자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것자가 이제 알아둬야 될 이유가 그 책에도 교재에도 보듯이 기후 있죠. 기후. 옛날 한나라가 막 오고 나서 그 유민들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후국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긴나라예요. 긴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땅이 꺼질 것 같아서 바깥 세상을 못 났다고 하는 데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칠 개자예요. 기가 음이 약간 바뀌어서 다그친다는 뜻의 글자가 들어가면서 기가 개가 되면서 다그쳐 고친다 해서 고친 글자죠. 개혁, 개변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개과천선 이럴 때요. 그 다음에 개진묘자가 달라붙었는데 기가 비로 바뀌었어요. 이게 기역자하고 비역자하고 교환이 커 보이는데 이게 그 무성음이면서 파이름이 같은 그드부 대표적인 파이름이 대표적인 세 글자가 기역자하고 디귿자하고 비역자인데 발음 방법이 똑같아. 파이름이야 똑같이. 그래서 기역자하고 비역자가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교환이 됐는데 저 우리 갈것자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갈것자가 겁낼 겁자라든지 또는 위협할 겁자에서 이렇게 거가 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물이 달라붙으면은 법으로 바뀌잖아. 그러죠? 이때 기역자가 비역자로 바뀌는 상황이네. 이렇게 여기서도 기역자 비역자 바뀌잖아 지금.
이게 갈것자가 지금 법까지 온 거예요 지금. 법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기가 비가 되면서 다 거쳐서 아니 개진 여자를 붙였죠. 이 기가 비가 되면서 여자 가운데 왕비자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교자를 붙였는데 다교자는 술 아니요 술. 기가 개가 되면은 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배가 됐어요. 기가 배가 되면서 술을 갖다가 둘이 앉아서 옛날 농경 시대 때는 바깥 어른이라고 바깥 양말 해가지고 사방에 딱 있으면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상녀라 그러면 술상 딱 나오면 손님하고 주인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 데서 나온 이음절 한자가 뭐예요? 수작이잖아요. 수작. 우리 선생님 잘 알다시피 수작. 술을 따라주고 주거니 받거니가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 수작을 건다 할 때 수작도 이 글자로 써야 돼요.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수작을 건다 할 때 수작인데 이 수작이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하고 손님이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을 통해서. 그러면 이 수작이 교감을 나누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찔퍽거리면 이게 수작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희롱이에요. 희롱. 이게 수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작 건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수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작은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여자한테 가면 여자가 반응을 주면 좋지만 반응 없이면은 그게 희롱이지 수작이 될 수가 없죠. 한자 같은 걸 배워야 돼. 여러분들 수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하여튼간 뭐 짝볕짜짜면 수작까지 얘기했는데 둘이 앉아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 같은 걸 생각이 된다 이거죠. 배우작을 때 쓴 글자예요. 천생배필을 때 쓴 글자고요. 자, 이럴 때 쓰이는 몽기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숨막힐기라는 글자예요. 숨막힐 기자는 책에 놓죠. 이렇게 쓰이는 글자고 조심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있죠. 대한민국에 한자 가르치는 1,000명이라면은 그 가운데 제대로 한자 가르치는 사람은 한두 사람 거짓말 않고 저는 인터넷에 한자 교육원 사람들 그거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동영상을. 그 사람들이 한자를 나보다 빨리 배워서 한자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다 뿐이지 한자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좋은 촬영 기구 갖다 놓고 무슨 화면 나오게 해가지고 막 딱딱하게 해서 말로만 떠들고 글씨도 안 쓰고 근데 거기 자료로 나온 글씨들 보면 엉망. 저 장비일 잠자 이렇게 써놓고 장비일 잠자 가르치잖아요. 잠수함 이렇게 써놓고 장비일 잠자 가르쳐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놓고 가르치냐면 그도 그럴 수밖에 출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놓고 열심히 설명한다니까요. 막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근데 이 글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놓고 그걸 놓고 10분 설명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인쇄 매체를 통해서 글씨가 잘못 나온 거. 이게 지금 이 글자를 갖다 써야 돼. 이 글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비록 그런 자막을 갖다 쓴다.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야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삼수변호고 요 글자인데 요 글자는 다시 요 글자하고 요 글자로 나누고 요 글자는 다시 요 글자 두 개가 친데 요 글자가 뭐이냐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다 비녀를 찌르고 있는 비녀잠이라는 글자다. 이게 비녀잠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머리에다가 이 비녀를 찔렀어요. 비녀 머리 부분이냐 이렇게 된 사람에서 이 머리 부분이냐 거기다 비녀를 찔렀다고.
비녀점자예요. 여기에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차이인데 이거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까탈부려서 하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보자고요. 사람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버리는데 여기는 여자를 옆으로 해서 비녀를 찔지만 이건 동무서를 찔렀어. 그래서 나온 글자가 지압이 붙자단이에요. 그러죠? 이 지압이 붙자단이 조금 나왔어. 여기 조금 나오듯이 이거 조금 전에 이거 조금 나오고 까탈 벌지 말고 이거 떼서 쓰지. 그러면 지압이 붙자도 조금 나온 거 못 쓴다고 신경 쓰냐고 하면서 이거 떼서 쓰지. 그러면 이게 지압이 붙자에 하늘 첫자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온 것과 이게 조금 나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과 이것을 구분이 못하는 한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런 것과 구분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 비녀잠자고 비녀잠자 두 개가 합쳐지면 비녀라는 게 가르마도 탈 때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뼈적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남편이 자다 숨이 넘어가려면 비녀 끝에다가 뾰족한 부위로 인중 가운데를 찔러서 피를 내요. 급함을 면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남편이 급사를 흘러올 때 이렇게 인중 가운데에 피를 내면은 그 한방에서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피를 내면은 사열을 흔지요. 사열. 그럼 혀를 통하게 해요. 경혈이 통하게 하면서 급사를 면한다고 하는데 뭐 이럴 때도 써먹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날카로울 침이라는 거지. 날카로울 침. 잠이 참 침까지 왔어요. 참 침. 그 침자가 여기서 참으로 바뀌어 또. 침이 잠, 침, 참. 해가 뜨는 이런 시간 걸려도 일찍이 참. 날짜가 해니까 일찍이 참. 일찍이 참자가 여기서 잠으로 바뀌면서 물에 잠긴다고 해서 잠길 잠자. 잠수함, 잠재의식 올 때 쓴 잠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한대. 그런데 이렇게 잘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설명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의기를 잡자를 제대로 쓴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전 책도 다. 그렇죠. 우리 호문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참 답답을 노리시죠. 근데 이런 글자, 이거 한 글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그런 글자들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참에요 숨막힐 기자도 알아둬야겠지만은 그것과 비슷한 요 글자도 구분해서요 비녀잠자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호대로면서 요 글자를 음역 글자로 삼아가지고 대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최대로 비녀잠자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봉자문을 트지. 이것도 비녀잠자. 이 글자를 갖다가 형성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자마 뭐 헐짓생 옥자마. 옥자마가 흰 백옥같. 옥자마 꽃이 꽃봉오리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흰 비녀처럼 생겼어. 흰 백옥 비녀처럼 생겼어. 꽃봉오리가 옥자마. 그래서 백옥 같은 그런 꽃 비녀 형태의 꽃봉오리를 달고 있는 꽃이라고 해서 옥자마 그러잖아요. 옥자마. 이게 꽃 같은 이름도 다 한자가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꽃 같은 것도 능소화 뭐 이런 것들 불두화 개관화 이런 것들 개관화가 뭐지 참 한자를 알면 어렵지 않은 걸 한자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한자 뭐냐고 보고 참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옥자마 설명해 오라 개관화 설명 못하다니 한자를 모르니까 설명 못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문제될 것이는데 숨막힐 기자 설명을 드리는데 숨막힐 기자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그림이 아니고 문자라니까 입을 크게 벌린 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품음자가 마시름자도 여기다가 이렇게 입을 다시 하나 붙여가 이렇게 주둥이 놔두고 그다음에 술병을 이렇게 놔가지고 마시름자가 이루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얘는 곰자를 보면은 여기서 나온 글자가 정형화 대지름자 하품음자라고 해요. 하품음자. 우리 오늘
기뻐할 흠자라든지 공경할 흠자에서 살펴봤던 화풍흠자. 근데 요거 반대 형태를 한번 표현해보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그대로 뒀어요. 입을 크게 벌린 입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여기는 입을 이렇게 터여서 정형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입을 다물었어요. 이렇게. 요것이 정형화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여기 정형화 된 글자. 다른 거 아니에요. 향하고 있는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거기서 나온 글자가 숨막힐 글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었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게 뚜껑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음식이 고봉으로 담겼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밥식자? 밥식자 본자죠. 오늘날 이걸 다시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뚜껑이에요. 뚜껑을 생략하고 나면은 여기 뚜껑 생략하고 나면 바로 요 글자죠. 요 글자인데 요 형태 그러니까 요 형태가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요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글자예요. 요거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이게 뭐 뚜껑이 없이 있는데 이게 뚜껑을 열고 지금 밥을 먹고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미기자잖아요. 이미기자. 글자 구성에 의미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소할 급 또는 고소할 흡이라는 글자들이에요. 지금 이미 맛있는 걸 다 먹은 거예요. 지금. 기왕지사 기성복 할 때 쓰는 기혼자 할 때 쓰는 기자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요 글자는 다시 음역하는 글자라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이렇게요. 요 글자를 간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는데 어쨌든 그래도 정자로 계속 썼는데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거나 또는 물이 달랐거나 또는 뭐 우리 책에 신방변이 달랐거나 뭐 이런 글자들이요. 이거 책을 보고 올게요. 책을. 자, 책 보세요. 숨막힐 기자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미기자 나오고요. 이미기자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혼자 뭐 기성복을 때 쓰겠다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무 목자가 달붙었는데 이 기가음이 개로 바뀌면서 나무 가운데 나무 뜻이 나무와 관련돼야 돼요. 그렇죠. 평미래 또는 평목. 평목이라고 올 수도 있고 또는 평밀이라고도 올 수 있고요. 평밀에 평목 평밀에 뜻하는 글자 이게. 그 한자를 통해서 의력이 신장돼야 된다 이게요. 이 평목이 뭐야? 평밀해가 뭐야?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평목 평밀해가 뭐냐면 우리가 대박으로 이렇게 옛날에 형편이 어려우면 쌀을 대로도 사고 말로도 사고 그랬는데 말로 못 사면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박에다가 이게 쌀을 대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쌀을 갖다 이렇게 고봉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고봉으로 또 못 사는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보릿고개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봉으로 있는 걸 쳐내야 돼. 쳐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빠든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싸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쌀 파는 싸전 곡물전 데가 같은 데 가 보면은 이게 막대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박에다가 이렇게 쌀을 올려놓고 이거 막대기로 이렇게 쭉 그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고봉이 없이 이게 고봉 없어지고 이렇게 이 대박 속에만 곡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죠? 그때 사용한 게 평밀해 이게 평밀. 위에 올려져 있는 수도 부는 거이고 요 속이 대박 속에 있는 고갱이 되는 줄거리 되는 부분이야. 줄거리 큰 줄거리 되는 부분. 위에 올라온 수도 부는 게 올라 있는 부분이고 수도 부는 분을 재우고 대박 속에 고갱이 되는 부분 제대로 줄거리 되는 부분만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큰 줄거리를 뜻하는 말이 대개야 대개.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경제학의
여러 내용 가운데 큰 줄거리 이를 갖다가 피는 책을 경제학 개론 그런 그때 쓴 개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뭘 개술해라 그러면 큰 줄거리만 적어 넣어라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술이란 말이 몰라가지고 시험 때 저 대학교 시험 같은 거 할 때 뭐뭐에서 개술이라 하는데 막 세세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점수를 덜 깎이는 거야. 중요한 것만 큰 줄거리만 써라고 했는데 막 잡다한 것까지 써놔가지고 개론이란 말, 개술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개론, 개술을 할 때 쓰이는 그 대개 개자로 원래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큰 줄거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큰 줄거리. 그 본래 뜻은 평미랬어요. 근데 그걸로 큰 줄거리만 그걸로 수도 부는 걸 없애고 큰 줄거리만 남기기 때문에 큰 줄거리와 관련된 대기라는 뜻이 생기면서 이게 대기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신방변이 달라붙은 글자예요. 신방변. 우리 책에 보면 개는 개인데 마음속으로 분개한다고 해서 분개할 개자예요. 네. 감개무량 비분관계할 때 쓰이는 글자네요. 그다음에 물이 달라붙으면은 개는 개인데 물될 개자가 되고요. 관계수리할 때 쓴 개자예요. 자, 우리 선생님도 익히 하는 글자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범자가 달라붙으면은 기가 구가 됐다고 생각해야겠죠. 지범자가 달라붙으면은 기가 구까지 오면서 마구간이요. 집 가운데 마구간 걸린 마구간 내 구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내네요. 자, 그런데 의의 글자가 하나가 이제 거기서 이제 튀어나왔네요. 의의 글자가. 의의 글자가 뭐냐? 바로 이 숨막힐 기자에다가 이렇게 된 숨막힐 기자에다가 마음씨를 달아붙인 글자가 이게 의의 글자인데 이게 오늘날 여기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뭐냐면요. 기가 여기서 개가 됐잖아요 지금. 이 기가 그대로 기가 되면서 기가 대개 개자, 분개할 개자, 물될 개자에 개가 됐는데 이게 애가 됐어요. 기가 그러니까 애까지 왔어요. 마음 힘자가 달라붙었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랑한다는 얘기, 사랑한다. 남에 대해서 이성이 아니라 모든 남에 대해서 뭐 친구한테도 할 수도 있고 부모한테도 할 수 있고 뭐 자식한테도 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같은 연배에 있는 이성한테만 써먹은 말로 잘못 생각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뭐 형제 다한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유독 이게 부모나 형제 뭐 이런 조카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이 말을 갖다가 꼭 거기다가만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게 사랑의 자인데 문제는 호대로면서 이렇게 안 쓰고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쓴 글자는 이게 디저울치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발 아래를 향한 발에서 모양 나온 디저울치자. 이게 사람이 발을 이렇게 펴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발을 이렇게 있는 걸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펴내죠. 이렇게요. 그게서 나온 글자 하나는 지저울치 하나는 천체글 쓰는데 아래 이건 위에 쓰이고 이건 아래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아래 쓰니까 천체글을 쓰는 펴는 거예요. 요 글자를 뺏어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세 개 글자가 붙어있잖아요. 숨막힐기, 마음신, 살아있자인데 한자는 반개자 형태를 유지하는데 위에서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찌그러뜨려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붙을 착자 같은 경우 붙을 착자가 지금 빨라졌어요. 뭐요? 붙을 착자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붙을 착자. 네. 붙을 착자. 아니 지금 순간적으로 시계를 보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이 글자 두 글자를 합쳐서 한 글자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글자도 이렇게
이건 두 글자가 한 글자 지금 세 글자는 한 글자로 하는데 요획이에요. 요획은 이렇게 쓰고 요획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획을 이렇게 덮을명자 쓰고 그다음에 마음시자 이렇게 갖다 주고 있고 뒤돌치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사랑이자. 원래는 사랑이자 이 글자인데 이건 천천히 간다는 뜻의 글자이 원래 천천히 가다 그런 뜻이 글자인데 자기 뜻을 갖다가 이 글자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결국 이걸 사랑이자로 쓰고 있고요. 예인문을 뜻의 글자예요. 예인이 이성관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있어요. 구애하다 모성의 애지종지를 뜻의 글자고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날일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해가 떴는데 해가 구름이 가랑이죠. 흐린 상황이요. 그래서 흐릴 예자인데 희미하다 흐릴 예자인데 애매모호하다 할 때 쓰는 예자고요. 희미할 예자 흐릴 예자고요. 그 다음에 구름 자가 달라붙은 게 이 독특한 글자예요. 저도 한동안 이런 글자가 있었어 관심 안 두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요. 몇 해 전에 이 글자도 알아둬야 될 글자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이것도 사랑의 자가 음역화를 해요. 여기저기 사랑의 자가 있면서 해가 떠 있지만 날씨가 흐린 상황 관련돼서 흐리다 희미하다 뜻이 있고요. 이건 구름 자가 달라붙은 구름길 예자인데요. 구름 자가 달라붙어서요. 운해가 자욱하다 뭘 뜻인 글자예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바닷가에 아침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형 선생님 바닷가에 서시니까 운해를 언제 아침에 봐요, 저녁에 봐요? 주로 아침에 보죠? 예, 아침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아침이라고 해야 저녁이라 할지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운해가 쫙 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운해의 자예요. 독특한 글자죠. 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오늘 수업을 1시간 더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고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은데 어떻게든지 기회를 마련해가지고요. 많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수업 들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